안녕하세요. 전국수석 금융학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선물의 기초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선물의 특징과 선물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수석 인생학교의 영상들은 본문에 써있는 영상들을 순서대로 먼저 보고 오셔야 훨씬 쉽게, 훨씬 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봤던 그래프입니다. 선물을 매입한 사람은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야 이익, 선물을 매도한 사람은 기초자산 가격이 내려야 이익. 이 그래프가 기억나시나요? 그래프를 보고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물 매입자의 경우 최악의 상황은 기초자산 가격이 0원까지 떨어진 경우이죠. 0원이 된 기초자산을 1,000원에 구입하므로 1,000원 손실을 봅니다. 최악의 경우에 손실의 가능성이 원금의 100%인 것이죠. 반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1억, 10억, 그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비싸진 기초자산을 1,000원에 매입하기 때문에 이익의 가능성은 무한대입니다. 이번엔 선물 매도자의 경우를 볼까요? 선물 매도자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0원이 되면 0원이 된 기초자산을 1,000원에 팔기 때문에 1,000원의 이익을 봅니다. 즉, 이익은 최대 1,000원이 가능한 것이죠. 반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1억, 10억, 그 이상으로 상승하면 비싸진 기초자산을 1,000원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가 갑자기 멸종 위기를 맞아 선물 만기 시점에 개당 가격이 1억이 될 경우 선물 매도자는 1억짜리 옥수수를 1,000원에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9,999만 9천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물이 아닌 보통의 자산, 즉 현물을 사는 경우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8만원에 샀을 경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식이 0원이 되는 경우죠. 8만원짜리 주식이 0원이 되면 8만원의 손실을 봅니다. 즉 내가 투자한 원금만큼만 손실을 보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현물과 달리 투자 원금과 무관하게 손실이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 위험한 것이죠.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론적인 개념에 좀 더 집중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선물을 매도할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이 끝없이 상승하면 선물 매도자의 손실도 끝없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즉, 현물과 달리 손실의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것. 이것이 선물이 위험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손실이 끝없이 커진다니 무섭죠? 이왕 무서운 김에 선물이 왜 위험한 것인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물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선물이 현물과 다른 점은 선물은 미래 시점에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현재 시점에는 그냥 약속만 하고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돈이 없어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선물 만기 시점이 되었을 때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느낌으로 선물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만 계좌에 넣어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금률이 10%인 경우 선물을 1억 구매하기 위해선 1억의 10%인 1,000만원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돈이 1,000만원밖에 없어도 선물은 1억 원어치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만큼 위험도 커지겠죠. 이것을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지렛대를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지렛대의 특징은 작은 힘으로 무거운 것을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1,000만 원만 있어도 선물을 1억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면 작은 돈으로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작은 돈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선물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을 때 현물인 주식을 사면 주식이 10% 하락하면 100만 원 손실을 보죠. 그런데 1,000만 원으로 주식 선물을 1억 원어치 산다면 주식이 10% 하락하면 1,000만 원 손실을 봅니다. 뜨억! 주가는 겨우 10% 하락했을 뿐인데 벌써 내 원금의 100%인 1,000만 원이 날아갔죠? 물론 반대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에는 이익이 아주 커지겠죠.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주가의 작은 변동에도 내 손익은 크게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작은 돈으로도 큰 위험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가 바로 선물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선물이 위험한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선물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선물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제로섬 게임에서 제로는 0을 뜻하고 썸은 합을 뜻합니다. 게임의 참여자가 얻는 이익과 손실의 합이 0이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고스톱이나 포커를 칠 경우 누군가가 돈을 딴 만큼 누군가는 그만큼 돈을 잃습니다. 누군가의 이익과 누군가의 손실을 합치면 0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이익을 얻으면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하는 것이 제로섬 게임의 특징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았듯이 선물 매입자가 이익을 보면 선물 매도자는 손실을 보아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즉, 선물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는 크게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로 나뉘죠. 따라서 개인이 이익을 보려면 외국인 혹은 기관이 손실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주로 금융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적 투자자들이 많겠죠. 그들을 이기고 개인이 이익을 보기가 쉬울까요? 물론 나는 다른 개인들과는 달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것이 선물이 위험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물의 특징을 통해 선물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첫 번째, 투자 원금과 무관하게 손실에 제한이 없다. 두 번째,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작은 돈으로도 큰 위험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선물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참여자들이 손실을 봐야만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다들 그렇게 선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약간 느낌이 오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수석 금융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